안녕하세요. 제주 알마켓 유튜버 알리고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인 성산읍 제2공항 건설 개발 미리 보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정말 유익한 정보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유튜브 그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요즘 최근에 접속하신 분들 중에 제2공항 되는 건가요? 라고 굉장히 원초적인 질문을 남겨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오늘부로 이거에 대한 마지막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공항 건설은 2015년 10월 당시에 이미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공항 건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2020년 6월 현재까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제주도에 반영이 되기 위해서 제주도민들과 여러 가지 관계 기관과의 어떤 협의가 지금 굉장히 5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공항 기본고시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공항이 건설이 되는 부분들은 이미 확정입니다. 그리고 성산 지역에 건설이 되는 것도 확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 7월 달에 제2공항 관련된 도민들의 여러 가지 불신, 의혹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개 토론회가 7월 달에 총 4번에 걸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도민들의 어떤 그 불신과 의혹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인 거기 때문에 이게 발생이 된다고 해서 공항이 안 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제주도에 이러한 제주도에서 가장 큰 국책 사업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앞으로 30년 정도를 내다보는 제주 미래에 관련된 이러한 일을 도민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주목을 많이 받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많은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야 되는 것도 물론 당연히 있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주 제2공항은 성산읍에 건설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항 건설되면 어떻게 되나요? 라는 부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국토교통부에서 그러니까 기본고시 발표하기 전에 용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기초로 해서 성산읍이 전체적으로 개발이 어떻게 되고 핵심 개발 지역은 어떻게 되고 개발이 됐을 때 어떻게 변하게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제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제주 알마켓과 함께 하시면 부자가 됩니다. 제주 제2공항은 30년을 내다보는 제주도의 가장 큰 국책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50대에서 60대, 60에서 70대 구독자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30년까지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향후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을 증여에 대한 부분들, 자식들 결혼할 때 전셋집이나 집을 사줘야 된다 이런 개념보다는 제주도에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을 증여함으로 인해서 자식들이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드머니를 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과연 이렇게 가치가 있는 토지인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적인 부분들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는 내 토지의 본질적인 가치와 활용 방안을 알아야 된다라는 부분들 처음에 말씀드리면서 제2공항 건설이 되는 성산읍 지역의 개발 미리 보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목은 이제 이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노트북에 제주 제2공항 개발 미리 보기. 예, 제주도에 어떤 누구도 이런 내용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저처럼 이렇게 많은 정보를 객관적인 정보를 데이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죠. 물론 공무원들이 갖고 있긴 하지만 저만큼 모릅니다. 왜냐면 각 분야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종합적인 내용들을 오늘 팩트만 전달을 해드릴 예정인데요. 노트북에 보시면 이렇게 공항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해서 제주 제2공항 개발이 됐을 때 어떻게 될지 미리 보기 오늘 함께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해드릴 제주 제2공항에 대한 팩트 체크 총 4가지로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제주 제2공항의 건설 개요. 제주 제2공항 건설되면 그냥 김포공항이나 국제공항처럼 이런 거 아닌가요? 그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는 공항이라는 것들이 비행기를 타고 내리는 그런 지점 뿐만 아니고 그 외쪽으로도 우리가 상업시설, 문화시설, 그 다음에 항공 관련된 기업체들, 그래서 이 제2공항이 만들어지는 이 구역 안에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다양한 산업군들이 같이 생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지역사회에서 제2공항이 주는, 특히 제주도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 효과는 정말 혁신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2공항이 만들어지는 성산읍 지역은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처음에 건설 개요를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제주 제2공항 성산읍 개발의 핵심 지역은 어디냐? 도대체 신도시는 어디 들어오고 물류단위는 어디 들어오느냐? 이런 부분들 궁금하시죠? 이런 부분들 오늘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제2공항 성산읍의 도시 개발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 성산읍에 공항에 들어오면 이 도시가 지금은 가시면은 시골이죠. 완전 시골입니다. 고성리 상업지역에 가셔도 그냥 병원 정도 있지 시골입니다. 시골. 이 시골이 도대체 어떻게 최첨단 미래 도시로 바뀔 것인가, 이런 부분들 제가 오늘 미리 보기를 통해서 상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에는 제주 제2공항 성산읍 개발 세부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발이 됐을 때 이 지역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상세한 사업에 대한 내용이 이미 나와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마지막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제주 제2공항 건설 개요에 대한 부분들 큰 테두리 안에서 말씀드릴 텐데요. 제주 제2공항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제주국제공항보다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2035년까지는 국내선만 취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35년이 지나서는 국제선까지 취항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맞게 이미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제공항보다 규모가 훨씬 더 큰 규모로 성산읍의 제주 제2공항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제2공항 건설 기본 개요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제주 제2공항은 1단계와 2단계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지금 시점이 2020년 6월달이 되겠습니다. 1단계 목표가 지금 현재 기본고시가 발표가 돼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고 하면 2026년 개항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 1차적으로 2035년까지는 국내선을 취항을 하고요. 2차 목표로는 2055년까지 국제선을 취항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2055년이면 30년이 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30년이 넘는 시간적인 부분들을 다 앞당겨서 이 제주 제2공항이 제주도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판을 바꿀 수 있는 핵심적인 국책 사업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성산에 갖고 있는 내 부동산이 맹지다. 그리고 10만 원, 20만 원밖에 안 한다. 그러면 3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예, 30년까지 우리가 바라보면서 성산읍이 개발이 될 계획인 거기 때문에 맹지가 졸지에 도로가 나서 갑자기 내 땅 바로 앞에 왕복 2차선, 4차선 도로가 난다라고 하면 이거야말로 진짜 혁명이죠. 혁명. 미라클,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산읍이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30년 대계를 내다봐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성산읍은 완전히 혁신적으로 바뀐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겠고, 2035년까지는 국내선이 취항이 되겠고요. 여객 수송 인원이 1690만 명이 되겠습니다. 연간이 되겠습니다. 연간. 지금 현재 서울의 인구가 970만 명 정도 됩니다. 1000만 명이 깨진 지 좀 오래됐죠. 그래서 서울 인구의 1.5배가 제주도에 매년 왔다 갔다 한다라고 쉽게 보시면 되겠고, 앞으로 30년 후에는 1992만 명이죠. 지금 서울 인구의 2배가 연간
매년 서울 인구의 2배가 제주도를 방문을 한다라는 부분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2045년까지 통계청에서 우리나라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인구가 감소하는 가장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고 인구가 가장 많이 감소하는 지역 1위가 어딘지 아세요? 서울입니다, 서울. 2위가 부산이죠. 그리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곳 1위가 세종이고요. 2위가 제주도입니다. 왜? 제주도가 왜 이러냐? 바로 이런 겁니다.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상시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수요가 이 관광이라는 이런 테마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주 제2공항이 만들어지는 성산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구 대비해서 진짜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국내선과 국제선이 취항할 수 있는 국제공항으로서 발돋움하는데 이 공항이 만들어진 안에 내부 구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공항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싱가포르 창의공항 가보신 분들 가보시면 좀 상상해 가실 겁니다. 거기 안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쇼핑, 문화 또는 컨벤션 센터 뭐 이렇게 다양하게 사람들이 집객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산업단지까지 제2공항의 성산읍에 들어갈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벤션 센터라든지 또는 쇼핑센터, 문화센터, 그 다음에 호텔, 그 다음에 항공 관련된 기업체까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제2공항이라는 부분들은 이 비행기를 여객을 지금 현재 도착하고 출발하는 이 여객터미널의 개념이 아닌 이거를 뛰어넘는 최대 복합시설로서 만들어질 수 있는 제주 최대의 집객시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자되는 습관 제주 알마켓에서는 연간 유료 회원제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주 알마켓 유료 회원으로 등록하시면 총 7가지의 혜택을 드립니다. 첫 번째, 제주도 급매 매물을 실시간으로 전달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제주도 부동산 돈 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 번째, 제주 부동산을 공동 구매로 저렴하게 가능합니다. 네 번째, 제주도 반값 매물을 실시간으로 공개해 드립니다. 다섯 번째, 제주도 알리고와 함께 연 1회에 유료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제주도 알마켓에서 제공하는 유료 인강을 무료로 첨가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제주 알마켓에서 제공하는 매달 시세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 알마켓 연회원 등록하시고 모두 부자 되세요. 그리고 제주 제2공항 건설 개요의 이제 마지막은 총 5조의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2분의 1을 부담하겠고요. 그 다음에 공항공사에서 2분의 1을 부담하게 될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자체가 제주도 최대 규모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사업도 이거보다 더 많이 투입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5조 사업비에 지금 현재 2055년까지 총 30년의 제주의 어떤 미래를 이렇게 준비하는 가장 핵심적인 국책 사업이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렇게 장기전으로 지역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이런 혁신적인 도시로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산읍에 계신 이 도민들에 대한, 특히 주민들에 대한 먹고 살 수 있는 구조, 상생 방안은 엄청나게 중요하다. 지금 현재 농업을 기반으로 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성산읍이 앞으로는 이 관광과 항공과 미래 산업의 어떤 거점으로 마련이 되면 이미 산업군 자체가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이 생계형의 구조 자체가 산업 구조가 바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여기 살고 계신 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산업군이 바뀌는데 이렇게 미래산업 도시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 수 있다? 농사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스마트팜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미래 최첨단 도시로 산업군이 바뀌는 부분들 때문에 기존에 살고 계신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먹고 살 수 있는 구조를
반드시 마련을 해주고 그분들이 어떤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걸 요구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입장은 이렇게 미래에 산업이 바뀌는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성산도민들과 주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미래에 이런 먹거리들을 충분히 마련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7월 달에 공개 토론회에서 서로 논의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주 제2공항 미리 보기에서 성산읍의 개발의 핵심 지역은 어디냐? 네, 이게 사실은 가장 부동산 측면에서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제2공항 소음 피해 지역의 직접 피해 지역. 그래서 성산 지역의 핵심 개발 지역은 첫 번째는 소음 피해 지역을 기점으로 해서 나눠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 피해가 직접적으로 있는 지역은 총 5개 마을이 되겠고요. 간접 피해 지역은 나머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산에서 지금 제2공항으로 수용되는 토지하고 접해져 있는 마을이 총 5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에 그림이 나옵니다. 이 그림은 무진장 중요합니다. 무진장 중요하기 때문에 도대체 수용이 되는 마을은 어디고 어디가 신도시가 되고 어디에 물류센터가 들어오고 어디에 기업이 들어오는지 알려면 이 지도를 알아야죠. 성산의 마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동그라미 크게 표시 제가 해드렸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온평리라는 지역과 수산, 고성, 난산, 신산이라는 지역이 공항에 수용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시면 총 모양으로 된 이 지도 모양, 이 색깔 모양이 공항으로 수용되는 토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수용되는 동네는 어딘가요? 온평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음 지역으로 특히나 공항으로 인해서 수용이 가장 많이 되는 온평리가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라는 부분들 명심하시고요. 온평리 지역이 가장 많이 수용이 됩니다. 그래서 온평리, 그 다음에 그 위쪽으로는 고성리, 왼쪽으로는 수산, 그 다음에 그 밑쪽으로는 난산과 신산리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모양으로 된 이 모양이 수용되는 제2공항이 만들어지는 공항의 수용지 토지가 되겠고요. 왼쪽은 전체적으로 성산읍의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이 지금 현재 어디에 분포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성산읍에서 이제 바다를 접하고 있는 지역은 시흥리, 오조리, 고성리, 온평리, 신산리, 신천리, 삼달리, 신풍리도 조금씩 접하지만 세계 자연문화유산이 있는 성산 일출봉을 기점으로 해서 고성리가 되겠죠. 바닷가를 중심으로 해서 또 개발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공항의 소음 피해 지역을 봤을 때 이 총 5개 지역을 중점적으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신도시와 물류단지와 산업단지가 만들어진다라는 부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지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이제 제주 알마켓 유료 회원이 되시게 되면 이렇게 그 제주도에 있는 이렇게 제주도 지방도 국도와 그 다음에 제주 제2공항에 관련된 마을 지도 표시와 수용되는 토지들에 대한 이 지도를 저희 제주 알마켓 유료 회원으로 등록을 하시면 이 지도를 제가 배포를 해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지도죠. 이 내용을 알면 진짜 뭐 부동산에 뭐 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똑같이 내가 시행착오 없이 내 토지에 대한 보유와 활용 방향, 매도와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알마켓에서는 이렇게 구독자 여러분들이 돈 벌 수 있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이런 정보를 드리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팩트만 드리고 우리가 알 것 같으면 이렇게 제주도의 전체적인 지도, 신규로 개통되는 도로라든지 그리고 이제 제2공항이라든지 영어교육 도시에 대해서 새롭게 이제 만들어지는 도로라든지 뭐 이런 수용되는 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객관적인 자료를 이렇게 해드리는데 제주 알마켓 유료 회원이 되시면 이런 내용들에 대한 이 지도에 대한 부분들을 회원들을 통해서 저희가 배포를 하니까 유료 회원 등록에 대한 부분들도 꼼꼼하게 짚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간에 이제 성산읍 핵심 개발 지역, 첫 번째는 소음 피해 지역 5지역을 기점으로 해서 개발이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성산읍에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개발이 된다라는 부분들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산읍의 학교는 총 9개가 있게 되겠습니다. 9개 중에 소음 피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는 6번 수산초등학교가 되겠고요. 우리가 수산 그 교차로 있는 부근에 수산 마을에 수산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비행기 항로가 있죠. 비행기가 뜨고 지는 라인에 이 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산초등학교 중학교가 소음 피해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신도시가 만들어지긴 하는데 이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기점에서 소음 피해가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이전이 될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이 된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보상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된다라는 부분들 역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산초등학교 인근에 또는 신산초등학교 인근에 토지나 부동산이나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 보상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다른 지역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 명심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초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신도시라든지 이주단지가 조성이 될 예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세 번째로 개발되는 핵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를 기점으로 해서 개발이 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관광지는 성산의 성상 일출봉, 섭지코지, 그 다음에 김영각 갤러리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지역이 개발이 된다라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특히나 성산 지역의 제2공항의 핵심적인 개발 지역은 첫 번째 공항으로 수용되는 5개 마을을 기점으로 해서 개발이 됩니다. 두 번째 초중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신도시가 만들어지게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관광지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 개발이 된다. 이 세 가지가 성산읍 개발 지역의 핵심 지역을 얘기해 줍니다. 관광지가 위치하고 있는 핵심적인 지역이 바로 개발이 되는 핵심 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2공항 주변 지역이 도대체 개발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들 오늘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진 내용이 성산읍 개발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산읍에 동서를 연결하는 도로망을 구축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동서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성산 일출봉에 있는 바로 그 지역이 동쪽이 되겠고요. 그 반대편으로 연결하는 서귀포 라인으로 가는 것이 바로 서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산읍을 우리가 기점으로 봤을 때 동서라고 하는 건 바닷가에서부터 중산간으로 올라가는 구간이 바로 동서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부터 중산간 으로 가는 지역. 그럼 예를 들어서 고성리에서 수산이 바로 동서축이 되겠습니다. 그럼 온평리 같은 경우에 동서축이면 그 바로 위에 난산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서축을 기점으로 해서 도로를 만들겠다라는 부분들이 핵심이 되겠고요. 그 도로를 만들면서 배후 지원 도시를 만드는데 어떤 도시를 만드느냐면 산업단지를 만들고 물류단지를 만들고 주거단지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핵심적인 거 성산에 산업단지가 만들어지고 물류단지가 주거단지가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주단지를 조성을 합니다. 이주단지. 왜냐면은 이제 수용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주할 수 있게 성산읍 고성리에 이미 영구 임대 아파트 이주단지가 이미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11월에서 12월 달에 입주를 합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산업 물류 주거단지로 이렇게 지정이 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이 이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새로운 또 이주단지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주단지가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주단지는 어디에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보도록 하겠고 중산간 권역, 특히나 중산간 권역은 오름이라든지 나무가 굉장히 숲이 많이 우거진 지역에 체험 관광형 기능을 할 수 있는 관광지를 새롭게 만들겠다라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산간 권역, 오름이 없는 바닷가 지역은 성산 일출봉과 섭지코지를 중심으로 해서 해안번 경관 거점을 조성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성산의 바닷가 앞은 다 경관 거점 지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다녀보시면은 뭐 해녀의 마을도 있고 뭐 양어장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해안
해안변을 경관의 중심지로 만들 예정인 거기 때문에 이 지역은 정리정돈이 된다. 지금 모습을 상상하시면 안 되고요. 해안 경관 거점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바닷가를 환하게 아름답게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경관, 사람들이 와서 이 경관을 보면서 관광에 대한 부분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경관 거점을 만들겠다. 근데 어디를 중심적으로 하냐면 성산 일출봉과 섭지, 코지 등 우수한 자원을 지닌 해안변의 경관 거점. 성산읍의 바닷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산읍에 지금 현재 성산 일출봉과 섭지코지의 지금 인근 지역으로 해서 온평이라든지 고성이라든지 그 위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다 경관 거점 지역으로 바뀌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지금 우리가 미관상 좀 보기 안 좋은 것들은 다 이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해안변의 보행로 및 자전거 도로, 지금 현재 성산읍에 지금 현재 올레 코스가 있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닐 수 있는 자전거 도로와 올레 코스가 거의 같은 지점으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안변 보행로와 자전거 도로를 관광 인프라로 정비를 하겠다. 이게 바로 해안변 경관 거점과 해안변 올레 코스와 자전거 도로와 다 이렇게 공통적인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산 일출봉을 기준으로 해서 위 아래쪽 라인 같은 경우에 특히 온평이 라인 쪽 같은 경우까지도 해안 경관 거점으로 해서 다 관광지역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 바닷가 쪽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그리고 돈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갈 수 있는 굉장히 관광지로서는 핵심적인 지역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산읍의 도시개발 방향은 첫 번째는 배후 지원 도시로 인해서 산업단지, 물류단지, 주거단지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맞춰서 도로가 다 뚫립니다. 그리고 이주단지에 대한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오름과 여러 가지 자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관광지, 그리고 바닷가를 기점으로 하는 해양 관광 거점 단지가 만들어진다는 이 총 4가지 큰 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런 게 어디에 만들어진다는 거냐, 우리가 궁금한 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 표는 굉장히 중요하죠. 제주 알맞게 유료회원을 등록을 하시면 제가 유료 인강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개발이 되는지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오늘 제가 이 내용을 이제 제시를 해드리는데, 제2공항이 가운데 안에 있습니다. 이 공항을 주변으로 해서 5개 마을이 접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5개 접하고 있는 마을에 배후 지원도시와 이주단지를 만든다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얘기하지 마시고 제주 제2공항이 지금 만들어지는 최대 수용지가 어디입니까? 온평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온평리에서 바닷가가 가까운 이 파란색으로 지정된 부분은 해안권역으로 이미 지정이 됐죠. 성산 일출봉 섭지코지는 경관 거점을 조성을 하고 해안변 환경 정비를 다 한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정주 환경 개선 및 주민복지 강화. 이 얘기는 뭐냐면 공항에 있는 제주 제2공항이 만들어지는 수용지에서 바닷가 라인은 다 해양 경관 거점지구로 바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반대편으로 중산간 권역이 있죠. 중산간 권역은 뭡니까? 지금 현재 막 다니면 오름들, 막 산이 많이 있고 나무가 우거진 바로 이 지역은 개발이 가능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오름, 동굴, 수목 등 자연환경 보존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여기에서 관광 자원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건 활용을 하고,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보호를 해야 된다. 그래서 수산 난산 같은데 막 이렇게 막 문화재 보존지구 옆에 있는 이런 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진짜 100년을 갖고 있어도 개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출구 전략을 찾아야 됩니다. 매도 타이밍을 명확하게 잡아서 빨리 나와야 되는 거고, 개발이 가능한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매도 타이밍을 잡던지 아니면 증여를 해서 자식들한테 남겨주던지 이런 식으로 내가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활용 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바닷가와 중산간 권역에 결과적으로 성산읍은 전체적으로 관광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산업군이 발전이 된다. 그러면 해안변과 오름이 많은 중산간 권역 같은 경우에는 관광 테마로 우리가 조성이 되는데, 배후 지원도시, 신도시와 이주단지, 산업, 물류단지는 도대체 어디 되냐? 제2공항 연접 지역에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어디냐? 온평리,
고성리, 수산리, 난산리, 신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주단지는 지금 현재 이렇게 회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이주단지가 되겠습니다. 제2공항으로부터 바로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 배후 지원도시.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노란색으로 칠해진 지역이 위치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온평리, 고성리, 수산리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배후 지원도시 나오지 않습니까? 노란색으로. 그리고 그 밑에 쪽으로는 어디가 나옵니까? 난산. 지금 현재 뭐 풍력이 돌아가고 있는 난산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이주단지 같은 경우는 배후 지원도시 바로 아래쪽에 생기게 될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주단지와 이주단지 사이에 도로를 뚫어 놓겠다라는 부분들까지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개발되는 지역은 바로 제2공항의 연접 지역 5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후 지원도시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지역이 가장 핫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지역의 핵심 지역이 바로 온평리와 고성리와 수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산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항로가 지나가는 자리이게 되겠지만 교통의 핵심 요충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을 벗어나서 중산공 건역과 해안변 같은 경우에는 관광템으로 무조건 조성을 하겠다라는 부분들. 그럼 결론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공항에서 바닷가 라인 쪽은 앞으로 해양 경관 거점 지구로 인해서 굉장히 땅값이 많이 오를 수밖에 없다. 왜냐면 아름다운 해양 경관을 자랑하면서도 해양 경관변 쪽에 집 지을 수 있는 또는 이렇게 건축을 할 수 있는 부지들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섬 지역의 한정성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토지 가격이 올라가는 거지만, 특히나 성산 같은 경우에 바닷가 앞에 토지가 이미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대는 뭐 엄청나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겠고요. 거기에 이제 이주단지가 지금 현재 제2공항에서 굉장히 가까운 바로 연접 지역에 만들어지고, 배후 지원도시, 물류센터, 산업단지, 그 다음에 새로운 스마트 도시가 바로 배후 지원 도시로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 표는 성산 도시 개발 방향에 아주 함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핵심적인 그런 구상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성산읍 개발의 세부 내용은 뭐가 있는지, 성산읍 지역 자체를 개발하면서 가장 많이 돈이 투입이 되는, 그리고 범위가 가장 넓은 것들에 대한 사업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수록 아무래도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이 커지고 지역이 굉장히 크겠죠. 발전 사업 중에 성산읍의 발전 사업 중에 가장 많은 돈을 투입을 하는 건 바로 주거단지가 되겠습니다. 주거단지라고 하면 성산읍 제2공항에 대한 신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도시로서 조성이 되는 사업비가 가장 많이 돈이 투입이 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어떤 산업이냐면 신성장 동력의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성산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항공산업뿐만이 아니고 물류, 그 다음에 드론에 대한 여러 가지 미래산업에 대한 산업군들이 집약적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산업단지가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단지 조성에도 두 번째로 사업비가 가장 많이 투입이 되고, 세 번째로는 소규모 혁신도시가 조성이 됨으로 인해서 공공청사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사업비가 이제 가장 많이 세 번째로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관광지 개선 사업이 그 다음으로 사업이 많이 투입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신규 도로 개통, 그 다음에 산림자원 활용을 하는 이런 사업에도 돈이 이렇게 많이 투입이 될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산업으로 인해서 이제 투입이 되는 여러 가지 세부 항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전선 지중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 성산 같은 경우에 시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가보게 되면 막 전선이 막 여기저기 막 미관상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선들이 지중화 사업으로 인해서 다 땅 아래로 이제 묻어짐으로 인해서 미관상, 우리가 아름다운 이런 경관들을 조망할 수 있는 조망권을 모두 확보가 된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겠고, 환경, 그다음 보행 환경 개선 사업. 이건 뭐냐면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은 올레길을 주변을 좀 더 아름답게 함으로 인해서 성산읍의 이제 개발에 대한 부분들에 의해서 관광을 하시는 분들이 아름다운 올레길에서 걸을 수 있도록 보행 환경 개선하는 사업에 돈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고, 상하수도 정비 사업에 대한 지금 현재 사업비도 이미 책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오수관로가 없고 수도가 없는 데 같은 경우에는 상하수도 이런 정비 사업이 성산읍에는 개발되는 지역에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수도도 없고 오수관도 없는 이런 지역들이 개발이 되는 지역으로 수용이 된다고 하면 상하수도 정비 사업이 저절로 됩니다. 이런 부분들, 이렇게 될 수 있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은 이 토지에 대한 위치를 명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해안변 환경 정비 사업, 이 내용이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건데, 우리가 온평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 성산 고성이라든지 바닷가를 접하고 있는 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굉장히 미관상 좋지 않은 뭐 양어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이러한 제반 시설들이 있습니다. 해양 경관 거점지구로 이제 변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관광 테마를 중심으로 해서 해안변을 아름다운 수변 관광지구로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관광 테마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었던 시설들을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적인 부분들이 이미 사업비에 책정이 되어 있다. 그리고 맨 아래에 스마트 관광 구축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구축이 되어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산읍은 관광에 관련된 세부적인 이러한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 최첨단 도시와 관광의 핵심 지역으로서 성산읍이 변할 수밖에 없다. 이미 사업비가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들, 성산읍 개발 세부 내용 마지막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성산읍 제2공항 건설에 대한 개발 미리 보기 오늘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제주 알마켓에서는 부자되는 진짜 30년 대계를 내다보는 이런 부자되는 정보를 오늘도 드렸는데요. 진짜 오늘 이 내용을 듣고 내가 정말 유익한 정보를 들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기존 구독자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새롭게 들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 설정하셔서 이렇게 좋은 유익한 정보 매번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